자,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를 조건에 따라 설치하려고 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가연물을 취급하는 창고이고 바닥 면적은 200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조건은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다라고 했네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의 정의와 배관 방식을 쓰시오. 자,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의 정의 그리고 배관 방식. 자, 먼저 정의를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가압수와 포소화 약재를 혼합한 수용액에 그렇죠. 이제 포소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과 원액을 혼합한 거니까 자, 가압수와 포소화 약재를 혼합한 수용액에 바로 압축 공기를 주입해서 생성된 압축 공기포를 자, 배관에 따라 분사 헤드로 방출하여 소화하는 설비. 자, 이것이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의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배관 방식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 주로 쓰고 있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실게요. 분사 헤드의 최소 개수를 구하시오. 분사 헤드의 최소 개수. 자, 여기에서는 자, 이러한 사항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유료 탱크. 자, 보세요. 유료 탱크 주위에는 자, 바닥 면적 13.9제곱미터마다 자, 1개 이상이에요. 1개 이상. 분사 헤드의 개수가. 자, 그리고 특수 가연물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9.3제곱미터마다 자, 1개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지금 특수 가연물을 취급하는 창고라고 했죠. 그렇죠? 예, 특수 가연물 저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바닥 면적 9.3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사 헤드의 최소 개수는 지금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죠. 200제곱미터에다가 자, 특수 가연물이니까 9.3제곱미터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9.3제곱미터로 나눠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은 21.51 정도 되네요. 21.51이 나오고요. 예, 개수니까 절상하셔야 되겠죠. 2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사 헤드의 최소 개수는 22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보실게요. 자, 포 수용액의 최소량을 구하시오. 포 수용액의 최소량. 자, 그러면 2번 문항이었고요. 자, 3번 문항에서는 지금 포 수용액의 최소량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Q는 A 곱하기 자, Q1 곱하기 T 곱하기 이제 여기에다가 S를 곱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포 소화 설비에서 고정포 방출구에서의 약재량 구할 때랑 동일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A는 바닥 면적인데 바닥 면적은 200제곱미터라고 했어요. 200제곱미터 곱하기 자, 이 Q1의 값은 뭐냐? 자, 이것도 또 아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어떤 거냐면 특수 가연물이나 자, 알코올류 그리고 케톤류. 자, 이거는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특수 가연물이나 알코올류나 케톤류 같은 경우에는 자, 얼마냐? 2.3리터예요. 2.3리터. 자, 2.3리터 단위는 리터 퍼 제곱미터 미닛입니다. 단위가 이렇게 돼요. 특수 가연물, 알코올류, 케톤류는 2.3. 여기 Q1의 값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반 가연물. 가연물이나 탄화수소류. 자, 수소류 같은 경우에는 자, 얼마를 곱하냐면 1.63리터입니다. 이때는 1.63리터 퍼 제곱미터 미닛이에요. 이것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지금 여기는 특수 가연물이기 때문에 2.3을 곱하시면 돼요. 2.3. 그러면 얼마냐? 2.3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 시간은 이거 10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분 이상.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어요. 10분. 그리고
지금 얘는 포 수용액이죠. 포 수용액이니까 100%죠. 100%. 그래서 1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자, 포 수용액의 최소량은 얼마 나오냐? 이게 4,600이 나오네요. 4,600리터가 나오고요. 자, 문제에서는 단위가 세제곱미터로 물어보았기 때문에 자,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주면 4.6이 됩니다. 4.6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포 수용액의 양까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적위 600세제곱미터인 통신기기실에 한론 1301 소화 설비를 전역 방출 방식으로 적용하였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내용적은 68리터이고 충전비는 최대값을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문제를 보면은 1번에서는 설계 농도 5%일 때의 소화 약제량과 저장 용기 수를 이제 물어보았고요. 자, 2번 문항에서는 설계 농도 10%일 때의 소화 약제량과 저장 용기 수를 지금 물어보았죠. 자, 보세요.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을 보시게 되면 자, 통신기기실에 한론 1301 소화 설비를 전역 방출 방식으로 자, 적용했다. 그러면 최적당 소화 약제량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최적당 소화 약제량은 0.32kg 이상 그리고 6.4kg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최적당 소화 약제량이. 자, 그랬을 때 이 0.32kg 있죠. 0.32kg이 설계 농도 자, 5%라고 보시면 되고요. 0.64kg을 설계 농도 1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문항에서는 0.32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2번 문항에서는 0.64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저장 용기 수를 구하려면은 한 병당 충전량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내용적은 68리터라고 했고요. 충전비는 최대값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자, 한론 1301 소화 약제의 충전비가 얼마냐? 이겁니다. 한론 1301의 자, 충전비는 0.9 이상 1.6 이하예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0.9 이상 1.6 이하. 그런데 최대값을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1.6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 병당 충전량을 계산해 볼게요. 한 병당 충전량이 자, 얼마냐? 자, 내용적이 68리터고요. 그리고 충전비가 1.6이니까 계산하면 42.5kg이 돼요. 한 병당 42.5kg이 이게 기준입니다. 자, 이제 바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1번에 자, 설계 농도 5%일 때, 설계 농도 5%일 때, 그때 자, 소화 약제량부터 구해보죠. 소화 약제량은 자, 지금 최적이 600세제곱미터죠. 최적에다가 자, 최적당 소화 약제량이 0.32kg이라고요. 0.32kg을 자, 곱해주고요. 자, 그리고 뒤에 개구부 면적을 적용해야 되는데 자, 문제에 개구부도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했다고 했죠. 그래서 개구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계산하시면 이 값은 192인가요? 네, 192. 192입니다. 192kg이 나옵니다. 예, 소화 약제량이 192kg이고요. 그럼 저장 용기 수는 약제량 192kg을 한 병당 충전량이 42.5니까 42.5kg으로 나누어 줍니다. 자, 그러면 네, 이 값은 4.52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하면 5병 또는 5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단위가 개로 나왔으니까 5개라고 하죠. 5개. 예, 5개 나왔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설계 농도 10%일 때 설계 농도가 10%일 때 한번 또 구해보죠. 자, 약제량은 최적 곱하기 자, 이번에는 10%니까 0.64죠. 자, 다시 6.4가 아니고요. 0.64예요. 0.64입니다. 자, 그래서 0.64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0.64를 자, 곱하게 되면 이 값은 384가 되네요.
384kg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약재 저장 용기수를 구하게 되면 384kg을 한 병당 충전량 42.5kg으로 나누어 주는 거죠.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9.04 정도 되고요. 9.04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10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계 농도 5%와 10%일 때의 약재량과 그리고 저장 용기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연 설비가 설치된 제연구역에 어느 실에 필요한 소요 풍량이 분당 562 세제곱미터일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를 보시면 총 2개의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문항부터 보시면 송풍기의 전압이 50mA 아쿠아, 회전수는 600rpm이고 효율이 55%인 다액 송풍기 사용 시 전동기의 동력을 구하시오. 단 전달 계수는 1.2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에서는 바로 송풍기의 동력을 구하는 겁니다. 자, 동력 구하는 공식. 자, P는 102 곱하기 60 에타분의 전압 PT 곱하기 Q K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이제 그대로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102 곱하기 60 곱하기 효율이 55%니까 0.55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전압은 50mA 아쿠아, 그리고 풍량은 분당 562 세제곱미터잖아요. 562 여기에다가 전달기수 1.2만큼을 곱합니다. 그러면 송풍기의 동력은 대략적으로 10.02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0.02 킬로와트가 되고요. 자, 다음 2번 문제를 보시면 송풍기의 회전차의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 회전차의 크기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경은 고려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배출량을 749 세제곱미터로 증가시키고자 할 때 회전수를 구하시오. 단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바로 펌프의 상사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자, 펌프의 상사 법칙 3가지 중에서 Q1분의 Q2는 N1분의 N2 곱하기 D1분의 D2의 세제곱. 바로 펌프의 상사 법칙 중에서 유량 또는 풍량에 대한 공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직경, 회전차의 크기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D1과 D2는 같다라는 거죠. 그럼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자,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 회전수를 구하는 거예요. 바로 요 N2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볼게요. 자, N2는 N1 곱하기 Q1분의 Q2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풍량과 회전수는 어때요? 비례합니다. 그래서 N1 처음의 회전수, 처음 회전수에다가 Q1분의 Q2만큼을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600rpm, 그죠? 회전수가 600rpm으로 나와 있어요. 처음 회전수가. 자, 600rpm에다가 곱하기. 자, 처음 풍량이 얼마예요? 562죠. 562분의 얼마로 증가한다고요? 749로 증가시킨대요. 그러면 749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얼마 나오냐? 799.64가 돼요. 799.64가 나오고요. 지금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올림이 되죠? 그러면 800rpm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800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노유자 시설에 설치된 호스릴 옥내 소화전 설비 주 펌프의 성능 시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스릴 옥내 소화전의 층별 설치 개수는 지하 1층 2개, 지상 1층 및 2층은 4개, 3층은 3개, 그리고 4층은 2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스릴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1m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펌프가 저수조보다 높은 위치이며 수조의 흡수면으로부터 펌프까지의 수직거리는 4m, 그리고 펌프로부터 최상층인 4층 바닥까지의 높이는 15m라고 했고요. 그리고 배관 및 호스의 마찰 손실은 실향정의 30%를 적용한다라고 했네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호스를 옥내 소화전의 운전에 필요한 펌프의 최소 전향정과 최소 유량을 구하시오. 그래서 전향정과 유량을 지금 물어보았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전향정을 구해보도록 하죠. 전향정. 자,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의 전향정 H는 H1 플러스 H2 플러스 H3에 17m만큼을 가산하는 거죠. 그렇죠? 전향정 구할 때. 자, H1이라고 하는 건 소방 호스의 마찰 손실, H2는 배관 및 관 부속의 마찰 손실, H3는 실향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배관 및 호스의 마찰 손실은 실향정의 30%라고 했습니다. 즉, H1과 H2 이 두 개를 합한 값이 이 실향정의 30%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H3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실향정. 자, 실향정이라고 하는 것은 흡입양정과 토출양정의 합이에요. 토출양정의 합. 그런데 보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수조의 흡수면으로부터 펌프까지의 수직거리가 4m라고 했죠. 이게 바로 뭐예요? 흡입양정인 거죠. 흡입양정. 여기에다가 플러스 자, 펌프로부터 최상층 4층 바닥까지의 높이가 15m래요. 15m에다가 이거죠. 바닥. 자, 호스를 옥내수원의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1m 높이에 있다고 했죠. 그 1m까지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흡입양정, 이게 토출양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양정은 얼마가 돼요? 20m가 되는 거죠. 실양정 20m. 자, 보세요. 소방 호스와 배관 마찰 손실은 실양정의 몇 %라고 했어요? 30%라고 했죠. 그러면 20 곱하기 0.3이 되겠네요. 여기는 H1과 H2의 합이. 그리고 실향정은 20m고요. 여기에 17m만큼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전향정은 나오겠네요. 네, 전향정은 43m가 됩니다. 43m. 네, 전향정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량. 자, 최소 유량을 구해보래요. 유량. 자, 유량 Q는 자,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N 곱하기 2.6 세제곱미터를 곱하는 거죠. 자, 옥내 소화전이에요. 근데 옥내 소화전인데 가장 많이 설치한 층이 1층과 2층입니다. 4개. 가장 많이 설치한 층이. 하지만 여기는 최대 2개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한 게 4개라고 하지만 최대 2개까지니까 2 곱하기 2.6 세제곱미터를 자, 곱하는데 자, 제 문제에서 최소 유량의 단위를 보세요. 리터 퍼 미닛이죠. 그럼 이거는 수온의 양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토출량을 구하는 거예요? 토출량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 수온의 양을 구할 때는 2.6을 곱하지만 토출량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리터 퍼 미닛입니다. 그러면 분당 130리터를 곱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온의 양과 펌프의 토출량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130리터 퍼 미닛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260리터 퍼 미닛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 전향정과 그리고 최소 유량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2번. 자, 2번 문제에서는 자, 1에서 구한 펌프의 최소 전향정과 최소 유량을 전격 토출 압력과 전격 유량을 한 펌프를 사용하고자 한다. 자, 이 펌프를 가지고 과부하 운전, 그러니까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했다는 얘기예요. 과부하 운전을 하였을 때 펌프 토출 압력이 0.24메가파스칼로 측정되었다면 이 펌프는 화재 안전 기준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단 반드시 계산 과정이 작성되어야 하며 답란에는 결과에 따라서 만족도는 불만족으로 표시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과부하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격 토출량의 150%로 뭐 했을 때? 운전했을 때예요. 자, 그럼 먼저 무엇을 구하냐? 아까 전향정이 43m 나왔죠. 전향정. 이 전향정을 자, 보세요. 과부하 운전 시에는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했을 때는
전격 토출 압력의 몇 퍼센트 이상이 돼야 돼요? 바로 65% 이상이 돼야 돼요. 최소 65%는 돼야 돼요. 최소. 어떤 게요? 토출 압력이. 펌프 토출 압력이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격 토출 압력의 65%가 얼마인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하시면 돼요. 자, 보실게요. 자, 지금 전향정이 43m 나왔으니까 이 전향정을 자, 토출 압력으로 먼저 환산을 해야 됩니다. 환산. 자, 환산하기 전에 자, 이것도 보실게요. 제가 이제 교재에 풀이해 놓은 것은 이렇게 풀이했어요. 먼저 전향정 43m를 자, 65%가 되는 값부터 먼저 구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자, 0.65를 해줘요. 자, 그러니까 전향정을 압력으로 환산하기 전에 먼저 65%의 값을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27.95가 됩니다. 27.95m가 돼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전양정의 65%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전양정. 그러면 이 값을 이제 뭘로 바꿔주면 돼요? 압력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냐? 27.95m인데 자, 1기압일 때는 10.332m죠. 10.332m고요. 자, 무엇으로 바꿔줘야 돼요? 단위가 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0.101325 메가파스칼을 곱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단위니까 이제. 그러면 자,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274가 돼요. 0.274 메가파스칼. 즉, 자, 전격 토출 압력의 65%에 해당하는 압력이 0.274예요. 근데 실제 측정했더니 0.24밖에 안 나왔죠? 뭐예요? 65%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불만족인 거죠. 그렇죠? 최소 0.274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불만족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옥내 수화전 설비의 배관 개통도의 일부분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옥내 수화전 설비의 배관 개통도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펌프가 있고요. 펌프에서 이쪽은 왼쪽 부분은 흡입측, 그리고 위쪽이 바로 토출측이 되겠죠. 흡입측과 토출측인데, 자, 1번 문제에서 위 도면에 압력계, 연성계, 체크밸브, 리듀서를 그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빈 곳에, 여기 지금 비어있잖아요. 비어있는 곳에 압력계, 연성계, 체크밸브, 리듀서를 다 그려 넣으래요. 자, 그러면 자, 하나씩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먼저 압력계 같은 경우에는 펌프에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하는 거죠.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하는 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압력계의 그림 기호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압력계. 자, 이게 바로 압력계의 그림 기호입니다. 그림 기호 그대로 그리셔야 돼요. 자, 압력계 토출측에 그리시면 되고요. 연성계 또는 진공계라고 하죠. 연성계나 진공계는 펌프의 흡입측에 설치를 하죠. 흡입측에. 그래서 여기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동그라미 찍어 있죠. 연성계. 그래서 압력계, 연성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선을 그어 놓으면 압력계고요. 여기 사선이 없으면 연성계라고 보시면 돼요. 연성계 또는 진공계. 자, 그다음 체크밸브죠. 체크밸브. 자, 체크밸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설치해요?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체크밸브를 자, 설치를 합니다. 요 개폐밸브 밑에 체크밸브를 설치합니다. 역류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리듀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동현상. 자, 펌프의 흡입측에서는 공동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 흡입측에다가 바로 원심이 아니고요. 편심. 자, 원심은 안 됩니다. 편심 리듀서를 설치해 줘야 돼요. 왜냐면 공동현상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성계, 리듀서, 압력계, 그리고 체크밸브 이런 식으로 4가지 그림 기호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에 보시면 위 도면에 A에 해당하는 도시기호의 명칭을 쓰시오. A, 여기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배관 내에 있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죠. 배관 보호하기 위해서 플렉시블 조인트라고 합니다. 플렉시블 조인트. 다음 3번 편심 리듀서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자, 편심 리듀서죠. 편심 리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펌프의 흡입측에서 그 배관 안에 있는 유체가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편심 리듀서를 설치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역할은 공동현상 방지 또는 캐비테이션 방지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탄을 저장하는 창고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하려고 할 때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역 방출 방식이죠. 고압식 전역 방출 방식이며 표면 화재 방호 대상물로 간주한다라고 했고요. 자, 저장 창고의 방호 구역의 최적은 125 세제곱미터. 그리고 이산화탄소 설계 농도는 40%이며 보정 계수는 1.2라고 했고요. 개구부는 2m 곱하기 1m 한계소이며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약재의 저장 용기는 충전비가 1.9이며 내용적은 68리터이고요. 기타의 조건은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필요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재의 양을 계산하시오. 자, 지금 소화약재의 양을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국소 방출 방식이 아니고요. 지금 전역 방출 방식이죠. 자, 그때 자, 어떻게 구하냐? 자, 소화약재의 양은 먼저 방호구역 최적. 방호구역의 최적이 얼마예요? 125 세제곱미터죠. 125 자, 세제곱미터고요. 자, 여기에다 곱해줍니다. 자, 최적당 소화약재량을 곱해야 되는데, 자, 얼마냐면 지금 125라고 하는 값은 45 초과, 그리고 45 이상 150 미만이죠. 그렇죠? 이 125라고 하는 이 최적이 45 이상, 그리고 150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최적당 소화약재량이 얼마냐? 0.9가 됩니다. 그래서 0.9 kg per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방호구역의 최적에 따라서 최적당 소화약재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별도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0.9 kg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보정계수 1.2를 곱하셔야 돼요. 보정계수 1.2를 곱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지금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개구부도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개구부. 그러면은 자, 얼마냐? 개구부의 면적이 2m 곱하기 1m고요. 몇 개 있다고 했어요? 한 개소 있다고 했죠. 한 개소. 자, 한 개소. 자, 여기 곱하기 얼마 해주냐? 개구부 가산량이 문제에 안 나왔죠. 자, 별도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역 방출 방식이면서 표면 화재이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면적당 5kg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면적당 5kg.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자, 지금 소화약재의 양이 자, 얼마가 나오냐? 이 값이 145kg이 됩니다. 145kg. 네, 소화약재량이 145kg 나왔고요. 자, 다음 2번 문제를 보시면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가 설계 농도로 유지될 때의 산소의 농도는 얼마인가? 자, O2, 산소의 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CO2의 농도 구하는 공식 있죠? CO2의 농도는 21분의 21 마이너스 산소의 농도 곱하기 자 100으로 구했었죠. 이제 역으로 CO2의 농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산소의 농도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식을 이제 변형을 해주면 자 산소의 농도는 21 마이너스 잘 보세요. 자 100분의 21 곱하기 CO2의 농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식을 변형한 겁니다. 그러면 21 마이너스 자 100분의 21 곱하기 자 지금 이산화탄소의 설계 농도가 40%라고 했죠. 그럼 40을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산소의 농도는 12.6% 정도가 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산소의 농도는 12.6%. 다음 3번. 필요한 소화약재의 저장 용기는 몇 병인가? 지금 저장 용기 수를 구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저장 용기 수를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한 병당 충전량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한 병당 충전량부터 구하실 거예요. 자, 한 병당 충전량은 용기의 내용적을 충전비로 나누면 됩니다. 자, 내용적이 68리터고요. 지금 충전비가 1.9라고 했죠. 그래서 내용적을 충전비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병당 충전량은 대략 35.79. 네, 35.79
35.79kg이 됩니다. 한 병당 충전량이 35.79kg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소화약제 저장 용기 수는 약제량이 얼마지? 약제량? 145kg 나왔었죠. 약제량이 이 소화약제의 양을 나눕니다. 한 병당 충전량으로 35.79kg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값은 4.05 정도가 되고요. 절상해주면 바로 5병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저장 용기 수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5번은 이제 빈칸 채우기와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실게요. 자, 다음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자,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자,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고압식의 경우 분사헤드의 방사 압력이 몇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으로 할 것. 자, 지금 고압식이죠? 고압식이기 때문에 2.1 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전역 방출 방식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표면 화재 방호 대상물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자, 몇 분 이내에 방사되어야 한다. 몇 분 이내에요? 네, 1분 이내에 방사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 용기실의 온도는 40도씨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배관은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얼마 이상이다?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로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중에서 스케줄 80이죠. 배관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스케줄 80 이상의 것. 그런데 저압식은 스케줄 40 이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에 사용되는 화재 감지기의 회로는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그 회로 방식과 정의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바로 교차 회로 방식이 적용된다고 했죠. 교차 회로 방식. 그래서 회로 방식은 교차 회로 방식이 되고요. 그 정의는 자,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의 방호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화재 감지기 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둘 이상의 화재 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 이것이 교차 회로 방식이죠. 그래서 자,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일단 화재 감지기 회로는 2개 이상이 돼야 되죠. 2개 이상의 화재 감지기 회로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인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화재 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소화 설비가 작동하는 겁니다. 이러한 키워드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술형 문제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방 배관에는 배관용 탄소 강관,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하는데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자, 화재 안전 기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3가지 중에서 2가지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죠. 지하에 매설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상에 노출되어 있을 때보다 강도가 약해도 되기 때문에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자, 그럼 2번째,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죠. 그래서 내화 구조로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바로 합성 수지 배관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3번째로는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 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합성 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중에서 암기하신 2가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어느 판매 시설에 제연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을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층고는 4.3m이며 천장고는 3m라고 했습니다. 자, 층의 높이는 4.3m인데 천장 높이는 3m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재현 방식은 상호 재현으로 하며 재현 경계 벽은 천장으로부터 0.8m라고 했네요. 그리고 송풍기 동력 산출과 관련하여 덕트의 손실은 24mm 아쿠아, 덕트 부속류의 손실은 13mm 아쿠아, 배출구의 손실은 8mm 아쿠아,
송풍기 효율은 65%, 여유율은 20%로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예상 제한구역의 배출량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예상 제한구역이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세제곱미터 per hour 이상으로 하되 예상 제한구역 전체에 대한 최저 배출량은 시간당 5,000세제곱미터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 제한구역이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자, 예상 제한구역이 직경 40m 원 안에 있을 경우와 원 밖에 있을 경우를 나눠서 수직 거리에 따른 배출량이 이렇게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것도 이따 문제를 풀면서 이제 볼 거고요. 그 다음 배출 풍도 강판의 최소 두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풍도 단면의 긴변 또는 지름의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때 강판 두께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화재 안전 기준에 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구역, B 구역, 자, C 구역이 있고요. 이쪽은 배출 송풍기, 배출. 그리고 이쪽이 급기 송풍기죠. 그래서 급기 송풍기에서는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고요. 배출 송풍기에서는 이제 화재로 인한 발생한 연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배출량은 얼마인지 자, 구하시오. 자, 배출량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도면에 보시면 그림상에서 보시면은 이 제한구역, 이 제한구역의 면적 볼까요? 면적. 자, 제한구역의 면적을 계산해 보면 잘 보세요. 제한구역의 면적을 구해보도록 하죠. 자, 이 전체 면적 구하면 안 됩니다. 지금 A, B, C가 서로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면적을 구해야 돼요. 근데 면적은 다 동일하죠. 30 곱하기 28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한구역의 면적을 구하게 되면 면적은 가로 곱하기 자, 세로를 하게 되면 자, 이 면적이 이제 840이 돼요. 840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 조건에서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이면 간단합니다. 계산하기가 간단해지는데 지금 바닥 면적이 400을 넘었어요. 그렇죠? 400 이상입니다. 그러면 직경 40m 원 안에 들어가는지 원 밖에 있는지를 구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 잘 보세요. 자, 이 도면상에서 가로가 30m고 세로가 28m잖아요. 그럼 이 제한 구역에서 길이가 가장 긴 데가 어디냐?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대각선. 이 대각선이 제일 길겠죠? 거리가 제일 긴 부분이. 예, 이게 제일 깁니다. 그러면 여기가 30m고요. 여기가 28m입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면 루트 자, 가로의 제곱 플러스 세로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피타고라스. 자, 이걸 계산하시면 41.04m가 돼요. 자, 어때요? 40m 원 밖에 있겠죠? 이 제한 구역이 40m를 초과해버려요. 직경을.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어디에 해당이 되냐? 바로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여기 있죠? 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40m인 원 범위를 초과했으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이 자, 수직거리가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겠네요. 자, 그럼 수직거리는 무엇이냐? 수직거리는 자, 원래 이게 화재 안전 기준에서 자, 수직거리의 개념이 뭐냐면 자, 이게 바닥이에요. 이게 제한 경계입니다. 제한 경계. 자, 제한 경계의 하단부에서 이 바닥과의 수직거리가 이 거리가 수직거리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거리가 수직거리가 아니라 바닥에서 제한 경계 하단부 있죠, 하단부. 하단부까지의 거리가 이게 수직거리라고요. 자, 그럼 보세요. 천장 고가 3m예요. 천장 높이가 3m래요. 그럼 여기가 3m라는 얘기잖아요. 3m. 그리고 제한 경계의 벽은 천장으로부터 0.8m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8m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수직거리는 얼마예요? 2.2m입니다. 아시겠죠? 2.2m예요. 그러면 2.2m면 여기네요, 여기. 그죠?
그래서 배출량은 얼마다? 시간당 5만 세제곱미터다. 그래서 1번 정답. 자, 1번 정답이 뭐겠어요? 1번. 필요한 배출량은 얼마다? 배출량은 시간당 5천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5천 세제곱미터. 이게 정답입니다. 1번의 정답은 5만. 시간당 5만 세제곱미터. 이게 배출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 배출기에 배출측 덕트의 폭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단 덕트의 높이는 700mm로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배출측. 잘 보세요. 2번을 구하게 되면 잘 보세요. 자, 배출측 풍도. 풍도 안에서의 자, 풍속이죠, 풍속. 풍도의 자, 풍속이 얼마죠, 풍속? 배출측은? 자, 흡입측은 15m/s 이하죠. 근데 배출측은 얼마예요? 20m/s 이하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배출측 풍도에서의 풍속은 20m/s 이하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뭘 구하는 거냐? 덕트의 폭을 물어보았어요. 덕트의 폭을. 그럼 덕트의 단면적을 알면 폭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높이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자,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풍량이죠, 풍량. 풍량을 무엇으로? 풍속으로 나눠주면 돼요. 풍속으로. 그러면 풍량. 자, 배출량이 얼마였어요? 시간당 5만 세제곱미터죠. 자, 그럼 보세요. 5만 세제곱미터 퍼. 자, 단위가 뭐냐? 세제곱미터 퍼 세크입니다. 초예요, 초. 그래서 이 시간을 초로 환산하면 몇 초예요? 3600초가 됩니다. 예, 단위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풍속은 얼마라고요? 20m/s 이하라고 했죠. 20m/s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자, 0.69444 나옵니다. 0.694가 끝도 없이 나와요. 이렇게. 예. 그럼 단위는 뭐겠어요? 단면적이니까 제곱미터가 되겠죠. 제곱미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곱미터가 아니라 제곱밀리미터를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길이가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면적도 제곱밀리미터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관계를 아셔야 되겠죠? 1m가 1000mm예요. 1000mm. 그러면은 1제곱미터는 얼마겠어요? 이건 10의 세제곱이죠. 제곱했죠? 그럼 10의 6제곱 제곱밀리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제곱밀리미터를 제곱미터를 제곱밀리미터로 바꾸려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돼요? 얼마 곱해주면 돼요? 10의 6제곱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단위가 바뀝니다. 그럼 10의 6제곱이니까 소수점 뒤로 6칸. 1, 2, 3, 4, 5, 6칸. 여기에 점이 찍히는 거죠. 네, 그러면 단면적은 694444.44 제곱밀리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네, 이게 단면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 폭을 지금 구해야겠죠. 폭을 구해야 됩니다. 폭을 W로 주세요. W. 폭은 단면적. 자, 이 단면적을 무엇으로 나눠주면 돼요? 당연히 높이로 나눠주면 되죠. 높이로. 700으로 자, 나눠줍니다. 자, 나눠주시게 되면 이 값은 992.06이 됩니다. 992.06mm가 됩니다. 이게 바로 배출측 덕트의 폭이 되는 거죠. 네, 폭까지 이제 구했어요. 자, 이제 3번을 보시면 배출 송풍기의 전동기에 요구되는 최소 동력을 구하시오. 네, 보세요. 네, 송풍기, 전동기에 요구되는 자, 최소 동력을 구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이제 문제의 조건을 또 보셔야 돼요. 자, 앞에 자, 이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을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3번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송풍기 동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할 게 있어요. 바로 전체 전압을 구해야 됩니다. 전압. 자, 보세요. 덕트의 손실은 24mAh.
자, 덕트 부속류의 손실은 13mm 아쿠아, 그리고 배출구의 손실은 8mm 아쿠아. 이걸 다 합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세 가지 값을 합산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합산하시면 되는데 이거 더하면 21에다가 45가 되겠네요. 그렇죠? 45mm 아쿠아. 이렇게 전체 전압, 총 전압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력 P는 102 곱하기 60 곱하기 에타분의 PT, 전압이죠. 풍량 곱하기 여유계수까지 곱해줍니다. 자, 대입을 해볼게요. 102 곱하기 60 곱하기, 자, 효율이 얼마예요? 송풍기 효율이 65%입니다. 0.65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총 전압이 얼마 나왔어요? 45mAh 나왔죠? 근데 45 넣으셔도 되고요. 이제 여기 이거를 그대로 24 플러스 13 플러스 8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아요. 자, 곱하기 여기에다가 이제 풍량. 자, 풍량 넣어야 되겠죠? 자, 풍량이 아까 얼마 나왔어요? 시간당 5만 세제곱미터. 5만 나누기. 자, 단위가 분입니다. 분. 시간이 아니라 분입니다. 그래서 1시간은 60분. 그래서 60분입니다. 1시간 60분이니까.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자, 여유율이 20%니까 1.2만큼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 나오냐? 11.31 정도 됩니다. 11.31. 단위는 킬로와트. 이렇게 해서 송풍기의 동력까지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실게요. 배출풍도 강판의 최소 두께를 구하시오. 단, 배출풍도의 크기는 2번에서 구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했네요. 자, 보세요. 자, 아까 덕트. 자, 덕트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죠. 직사각형. 이렇게 덕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아까 높이가 700 나왔죠. 700. 높이가 700mm 나왔고요. 자, 폭은 992.06. 992.06이 나왔어요. 이렇게. 폭이 992.06. 높이가 700mm. 그럼 가장 긴 변, 둘 중에 긴 변은 이거죠. 992.06. 자, 앞으로 넘어가서, 자, 보세요. 풍도 단면의 긴 변 또는 지름의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강판 두께가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992.06이면 어디에 해당되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992.06이면 그래서 강판 두께는 얼마다? 0.7mm다. 이렇게 해서 강판 두께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B구역 화재 시 배출 및 급기 댐퍼의 개폐,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 댐퍼가 있잖아요. 개폐를 구분하여 해당하는 부분에 각각의 번호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B구역에서, 자, B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연기는 어디에서 발생해요? 연기는 여기 B에서 연기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금 이게 상호 재현 방식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쪽에서는 연기를 빼내야 되고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인접하고 있는 구역에서는 신선한 공기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보세요. A구역과 C구역은 급기 송풍기에 의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오픈돼야죠, 오픈. 3번도 오픈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B구역에서는 연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배출 송풍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댐퍼가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폐쇄인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냐? 열린 댐퍼. 열린 댐퍼는 몇 번이에요? 열려 있어야 되는 댐퍼, 개방되어야 되는 댐퍼는 1번, 3번, 5번이 되는 거죠. 열린 댐퍼는. 자, 닫혀 있어야 될 댐퍼, 닫힌 댐퍼는. 닫혀 있어야 할 댐퍼는 몇 번이에요? 나머지 2번, 4번, 6번이 되는 거죠. 2번, 4번, 6번. 이런 식으로 열려 있어야 할 댐퍼와 닫혀 있어야 할 댐퍼를 구분해서 번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